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 이슈 세 번째 방송. 이번 시간에는 모닝브리핑 때 코멘트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코멘트 드릴 내용을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가 이제 다음 주가 시작이 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일본의 중앙은행 정책회의 부분들이 있었고, 다보스 포럼이 있었고, 그 다음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우리가 가장 체크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달러 인덱스가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가질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건 부분들이었는데, 90달러,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약세 부분들이 일단 매크로 쪽에서는 움직였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되는 폭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신고가 파동 부분들, 향후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은 계속 ING 자체가 순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는 국내 업종군별로, 종목군별로 특징이 있었던 종목군들의 내용 부분들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릴 부분은 네이버가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을 좀 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컨텐츠 쪽, 지난번에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투자 방향, 여기하고 소프트뱅크하고 뭐 중간중간 아마존, 그 다음에 알리바바, 여기 이제 구글이 홈 네트워킹 관련된 홈팟인가요? 그게 이제 2월 달에 이제 출시가 좀 되죠. 네이버도 지금 보면 광고에 LG U 플러스에서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LG U 플러스에서 클로버 서비스, 뭐 카카오 미니도 마찬가지예요. 각 그 제품마다 가전 쪽, 그리고 뭐 가전, 그 다음에 그 홈 네트워킹 시스템 부분에, 그 다음에 향후 가전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쪽하고 여기까지도 이제 진입 부분 될 건데, 1차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 자체가 가능한 가까운 음악 관련된 부분들이 1차 타켓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2차로 그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계속 접근 부분들을 하면서 유통 부분들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1분기 내에 애플에서도 홈팟, 그 다음에 빅스비 쪽에서도 삼성 쪽에서도 추가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의 출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격전이 시작이 됐죠. 누가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가지고 가느냐, 누가 좀 더 나은 기능, 좀 더 많은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 부분들을 유출해낼 수 있느냐. 다 보면 데이터 싸움이죠. 많은 데이터, 검색, 음성에 대한 검색 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아웃풋, 그 등 사용자들의 다양한 어떤 요구사항 부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음성 인식률 자체를 누가 빨리 올리느냐. 그러면서 저 추가적으로 얘기 드렸던 게 그 애플인가요? 오디오북 관련된 얘기 드렸죠. 45개국 하면서 음성 데이터, 빅데이터 부분들을 모으는 하나의 영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난해 네이버가 매출이 4조 원대입니다. 거의 이제 5조 원대 진입 부분들 진행되는데, 인공지능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기업밖에 없다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허드 장벽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해외 쪽에서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 손정희 씨 펀드로 해서 스노우 2억 명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2억 명이 다운로드 받았던 스노우, 웹스노우, 한국, 일본, 동남아 젊은 층에게 인기 부분들을 끌고 있고, 저도 주변에서 이걸 사용하는 걸 보니까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얼굴을 다양하게 그 증강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웹 부분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 5G 부분들이 됐을 때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그 화면에 대한 기술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선방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스마트 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스피커의 기능 부분, 스피커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이 사용될 수 있지만,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 정책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돼야지 나머지 부수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여기에 아마 돼서 1분기 내에, 지금 1월이긴 합니다만은 1분기 내에 좀 청사진 부분들을 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이버 쪽에 사당 최대 실적 부분하고 스노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 고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앞에 시간에서 그 이마트를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영동에 있는 그 편의점 테스트 마켓의 어떤 점포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제가 저쪽 어디 다른 지역 갔는데 24시간, 12시가 자정이 넘어가니까 점포가 무인 점포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들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판매를 하지 않고 시범으로 아마 몇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12시 넘어서는 무인 점포 시스템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가 무인 점포의 시에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했다라는 이 부분 더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부분 분리 인수에 합의했다고 이번 주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주 후반에 건설주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로 상당히 좀 출렁거린 부분들이 옆자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차피 건설 업종 자체는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워밍업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다분기 실적 부분들에서 마이너스 요건 부분으로 출렁거림이 향후 시장 부분에는 저가 매수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을 분리인수를 합의했어요. 처음에 자금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매각 지분의 50%가 전체 나온 지분인데 그 중에 한 40%는 현금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10.75%는 3년 뒤에 몇 년, 3년 후에 자녀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제3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 가격 부분들을 제한을 하면 물러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합의 부분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의 배팅 부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로 영향을 받긴 힘들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흐름이지만 배팅 부분들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아마 미국과 중국 국가의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이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으르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세이프가드 LG전자의 급락, 스타키의 급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OCI라든지 OCI의 외부 요건에 따라서 변동성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슈로 인해서 세이프가드 관련된 태양광의 어떤 규제 부분들이 나왔지만 주가는 이미 10만원대에서 거의 20만원에 근접하는 파동 부분에 상승 파동 부분들을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조정의 빌미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상승 파동의 상승 내용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고 그 상승에 대해서 이 기술적 조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빌미가 세이프가드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면서 하락 조정의 진행 부분들이 좀 됐지만,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얼마가 유지가 되느냐. 주가를 단순하게 보면 그 OCI하고 하나케미칼이 이런 관련된 종목군인데 상승 각도 부분들은 확연히 좀 틀리죠. OCI 상승 각도하고 그다음 하나케미칼의 상승 각도. 물론 두 회사가 전 파동에서 그 상승의 파동 자체가 상승의 각도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중요 포인트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에만 해도 14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움직였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18달러까지 올랐어요. 17.8달러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제가 기억하는 부분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OCI가 가지고 손익분기점 가격이 거의 14가 안 되는 13.5일까요? 13.5에서 14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보고서 부분을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그 정도였는데 그때는 업황 자체를 보면 어디 회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폐업되고 뭐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OCI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원가 절감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단가 부분을 많이 낮춰놨었죠. 자, 그런데 그때는 그 원가 부분들이 생산하면 할수록 손실이 났는데 단순하게 그때 가격에서 지금 업데이트 부분들, 그 손익분기점 부분들이 그 상태로 유지된다 하면 지금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수익 구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18달러를 넘어서면 또 하나의 이정표 부분들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물론 세이프가드 관련된 내용 부분들로 최근에 하나 부분이 나왔지만 이건 내용이 오픈이 좀 됐죠. 더 이상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특히 중국하고 인도 쪽, 인도에서 이 수요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부분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투자 확대 부분들은 거의 뭐 따놓은 당상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코멘트를 좀 드릴 부분이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SK텔레콤 밑에 자회사가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테스라든지 그 톱텍이죠. 몇몇 기업들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부분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볼 부분이 이건 어떻게 보면 SK텔레콤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바 인수에 약간 또 장애물 부분들이 좀 생겼죠. 그래서 안 될 경우는 IPO 부분들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통신사들 SK텔레콤하고 CJ그룹이 나온 CJ 그 오쇼핑하고 CJ E&M하고 합병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CJ 헬로비전의 매각 가능성 부분들이 시장에서 타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J 헬로비전을 누가 접수를 하느냐, 특히 KT가 지금 그쪽에서 과제한 부분들 진행되는데 6월달부터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LG U+라든지 SK텔레콤도 어떻게 보면 KT가 규제 부분도 풀리면 공룡이 더 많은 회사들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CJ 헬로비전이라든지 딜라이브라든지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LG U+가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포석인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도 초장기 회사채 있죠. 회사채. KT가 지금 등급이 AA 등급인데 20년물 회사채를 지금 한 3천억 정도 발행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지난번에 그 SK라든지 SK 그룹 자체적으로 보면 우량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향후에 성장 동력을 M&A라든지 무얼할 작은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SK텔레콤도 등급 자체가 AAA 등급이기 때문에 20년물 지금 시장 자체 이렇게 금리 신용 등급 자체가 우량해서 저리로 작은 부분들을 흡수해서 그걸로 투자라든지 또 플러스 알파의 수익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SK텔레콤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면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인수했지만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 지분상의 구조조정 부분들도 진행해야 되고, SK텔레콤도 투자의 확대 부분 올해 5월, 6월 달부터 이제 5G 주파수 배정이라든지 이걸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향후에 그 5G SK텔레콤만 아니라 KT 그 다음에 이제 LG U+도 계속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LG U+가 CJ 헬로비전을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CJ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헬로비전보다 미디어 쪽하고 그 다음 유통 관련된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 부분들을 베팅을 하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부분들이 뭔가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면 애플이 개인 의료 기록 있죠. 개인 의료 기록의 저장 관리 웹 부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시스템 자체가 좀 틀려요. 지난번에 그 삼성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트
그 다음에 애플이 6개 업체가 패스트트랙 부분들을 이렇게 의료기기 있죠. 전자 의료기기 부분들을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그 권한 부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플은 개인 의료기록 저장 관리의 부분들을 좀 공개를 했고, 여기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홈팟으로 AI 스피커의 도장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1월달부터 사전 예약 부분들 받고 2월달부터 미국의 출시 부분들이 나오는데, 삼성은 아직까지도 어떤 퍼블리시 부분들이 좀 느리게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물의 인터넷의 연결, 보안, 이런 키워드 자체가 시장의 어떤 중심축에, 주도주의 중심축에 연결되는 고리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세 번째 방송, 다양한 이슈 한 주 동안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간 하드 이슈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